존재에 머무를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나의 글을 참선이나 영성으로 알고 삶에 도움이 되려나 하는 심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막상 글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거나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하는 당혹감에 살다 보니 별놈도 다 있다 할 것이다. 비존재라는 콘텐츠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기에 나쁘게 말하면 40살 이하 금지 글과도 같으며 좋게 말하면 희소성 측면으로 보면 최상의 글일 것이다. 대중이 어떠하든지 일부 매니아층만 있으면 족하고 나의 글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나는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스승도 필요 없고 제자 또한 불필요하다. 오직 내가 본 길만 갈 뿐이다. 이런 소란을 떨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의 폭풍과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부조리를 통하여 괴로움은 자신과 일체가 되었다. 그 괴로움의 해소를 위하여 깨침의 길에 발을 디뎠고 마침내 괴로움은 소멸에 이르렀고 괴로움의 원인이 자신 내부의 오온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오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행도 필요했고 참선뿐만 아니라 불경과 염불도 필요했다. 자신의 오온과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자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며 여여한 평온만 흘렀다. 오온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 그리고 코로 맡는 향기와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넓게는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포함된다고 보면 적당하다.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 가지 온전히 해결 안 된 꺼름직하게 남아있던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규칙이었다. 즉,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 밖 세상 시스템이었다.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잘못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즉, 치성한 자신의 오온을 문제로 삼아 자신의 오온을 미약하게 하는 수행은 깨침의 기본적인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은 결코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즉, 이 모든 세계와 우주도 책임이 있었다. 나아가 규칙과 시스템 SYSTM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이러한 규칙과 시스템 SYSTM의 어떠한 변경도 줄 수 없으며 오직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음이며 불만족스러워도 어쩌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그 속에서 이 세상은 무의미해져 갔다. 그 무의미가 깊어짐에 따라 반대 급부정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존재의 실체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존재 시스템. 마침내 윤회 시스템과 인과 시스템과 지구정원 시스템, 그리고 창조의 시나리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자신의 탄생은 자신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과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기준이 있었다. 인류는 만들어진 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창조의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 모든 것은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존재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은 변하였다. 벗어나고 싶어도 존재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안 것이다. 마침내 폐허는 절망에 이른 것이다. 즉, 무의미만으로는 이 거대한 존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존재에 머무를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사실 존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대충 읽어도 상관없다. 아니, 아예 안 읽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에겐 이 글은 훌륭한 마스터 키가 될 것이다. 왜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는 각자의 탐구 영역이며 벗어나려는 선택을 확정한 사람을 위한 글이다. 깨침의 길에서 오는 많은 유혹들, 해탈과 열반 그리고 참나와 무아. 이런 과정을 직접 겪어서 체득되면야 좋지만 설령 몰라도 벗어나려는 일심으로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자신의 경계에서는 무의미가 드러나지만 존재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미련의 소멸이다. 즉,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존재에 대한 무의미를 넘어 더는 존재하려는 마음이 사라져 미련이라고 하는 마음이 말라서 실종되어야 한다.
또한 이때 피존재가 드러나며 공성으로 비추어 볼 때처럼 일원성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피존재의 성품인 것이지 아직은 실제로 피존재가 된 상태는 아니다. 중요한 점은 존재는 반드시 이원성으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최종의 목적지인 피존재가 되려면 일단은 인간으로의 윤회를 끊어야 하며 그 후에 각성하여 영혼 소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공성과 무아로 세상을 비추어 보아도 자신의 의식이 사라져 존재가 사라진 듯 보이는 것이며 생생한 시스템적 실존이 자신 앞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